동의보감 첫 장인 내경편에는 인체 장기를 그린 신형 장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죠. 천지에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사람의 몸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세계. 진료를 할 때도 맥을 보기 위해 청진기 대신 손을 잡는 온정이 있죠. 침을 맞으러 환자가 눕는데요. 시원한지 눈이 감길랑 말라. 한의만이 가진 어떤 그 자연 치유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저는 되게 뭔가 인위적이지 않게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주치료법이 고대부터 써오던 방법들이 침뜸 부항이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효과에 대해서 보자면 침 같은 경우는 그 해당하는 경락 자체를 자극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경락에 해당하는 장부, 그 내부 장기를 자극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뜸 같은 경우는 그 경락 혈자리에 뜸을 붙임으로써 경락 자극 효과에 더불어서 온열 효과라고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침보다는 뜸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도 뜸으로 치료를 하는 게 침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항 같은 경우는 원하는 그 경락 부위에 붙임으로써 그 근육 자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정체된 혈액을 순환을 시키는데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항은 크게 두 종류로 그냥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건식과 피를 낸 후 피부에 압력을 가하는 습식인데요. 피를 내는 방식이 보다 까다롭죠. 기존에 쓰던 일회용 부항 같은 경우에 그 캡이 흡착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를 뽑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기존의 부항기를 보완하는 참신한 부항기가 개발됐습니다.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과학화를 맞이해 한의학 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죠. 네, 갈았네요. 그래야지 여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얘 말고 하나 더 있죠? 네, 하나 더 있어요. 기존의 부항기에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부항 캡입니다. 접어진 상태에서 쭉 펼쳐지는 새로운 부항캡. 혈액을 대신해 붉은 물감을, 피부를 대신해 실리콘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부항기 안에 새로 개발한 부항기를 넣어 공기 흡입기로 잡아당기죠. 물감이 사방에 튀는 기존 일회용 부항기와 달리 오른쪽에 두 겹으로 된 부항기는 속에만 묻죠. 이렇게 부항 시술이 끝나고 나서 이 일회용 부항 부분만 이제 빼서 버리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항기가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혈액이 부항기에 오염되지도 않고 만에 하나 부항기가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된 공기가 있을 때에도 피부에 닿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기 흡입기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압력이 줄어 쑥쑥 올라오는 내부의 부항캡. 피부도 역시 함께 따라 올라오죠. 부항을 하려면은 이런 이제 흡입기를 사용을 해서 공기를 빼내게 됩니다. 공기를 빼내게 되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게 되면서
이 부항기 안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부항이 시술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흡입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흡입기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는 이 흡입기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 그 밸브를 타고 그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항기하고 피부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장치는 이렇게 흡입기로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그 기존 장치 위에 공기가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 구멍이 있게 되면은 오염된 공기가 여전히 피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도록 만든 게 지금 만들어진 이런 그 일회용 부항 캡인 거죠. 이렇게 이제 캡을 씌우게 되면은 이 캡 바깥쪽하고 안쪽이 완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항기가 오염이 되거나 혹은 흡입기가 오염이 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피부에는 그런 오염물질이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항기는 일회용을 쓴다 해도 공기 흡입기는 계속 사용하기에 걱정되는데요. 이상훈 연구원은 실험을 통해 공기 흡입기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부항기 안에 또 다른 부항기가 필요함을 느낀 순간이었죠. 더 좋은 한의학 기술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원들의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일회용 실리콘 부항기 컵 또한 접었다 펴지는 캠핑용 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처음에는 그 부항 안쪽에 캡이 그 자바라 컵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처음에 설계가 됐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금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자바라 형태는 그 금형 설계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그런 원형 형태로 디자인이 최종적으로는 수정이 돼서 저희가 제작을 완료하게 됐었습니다. 추후에 이 기술이 기업체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되게 되면 국민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한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산업은 경쟁자들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산업이 발달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시장의 크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학의 시장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좁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만으로 어떤 이런 한방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하기에는 아직은 기기업체들이 R&D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인 한의학연구원에서 이런 R&D를 수행을 해서 의료기기 업체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침, 뜸, 부항기의 도구들은 대부분 표준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사용 시 불편할 때가 있죠. 금연침을 맞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침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침을 맞다 보면은 이제 간혹 유난히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자리가 안 좋아서 이제 더 아픈 경우도 있지만 이 침이 불량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불량의 원인을 저희가 이제 탐색을 해봤더니 이 침을 담고 있는 홀더가 모양이 이제 그 직사각형이 아니라 원뿔형 혹은 그 반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이 정확하게 한가운데에 위치하지 않으면 침 끝이 이 홀더의 벽에 닿아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프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아예 원통형으로 그 침 홀더의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이 침 홀더 같은 경우는 뒷면이 불량이 있을 때 검수를 하기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이 침을
제조한 후에도 불량 유무를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홀더를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을 받았고 현재 이제 저희 침 업체들에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침구기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죠. 부항과 침에 이어 이번에는 뜸의 차례인데요. 또 어떤 표준화를 내세워 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까요? 인체 피부나 살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기물 팬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깊이별로 이 온도 센서를 심은 다음에 이제 뜸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뜸이 탈 때 사람 몸에서 어느 정도 온도 범위를 가질 것인지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뜸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낮으면 치료 효과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이제 뜸 온도가 너무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나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같은 제품에서도 어떤 건 화상이 생기고 어떤 건 치료 효과가 없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규격을 맞추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표준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기계 중심의 서양의학과 비교해서 한의학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한의학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선 과학적인 자료의 근거에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기존의 치료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왔다면 또 어떤 세계적인 추세 내지는 과학의 영역에서 우리 한의학을 놓고 볼 때는 어떤 그런 기술 개발 차원에서 심지어는 어떤 새로운 한약물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는 전 세계 이 약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그 규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규정에 따른 우리 한약 내지는 다른 치료 기술 개발들이 바로 그런 쪽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회적인 요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한의학은 작은 시장에 머물러 있죠. 김치를 먹는 외국인은 익숙해도 부항을 뜨는 외국인은 낯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서양의학도 여전히 풀지 못한 난치병 같은 숙제는 한의학이 더불어 발전해야 할 이유를 줍니다. 전통과 과학의 조화를 품고 뻗어갈 한의학. 세계 의학 시장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